안녕하세요. 의사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정창규라고 하고요. 외대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는 영어 강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전부 다 알고 있고, 자료도 있고요. 뭐, 기출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저를 알게 됐다, 뭐 이런 거죠.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요새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를 좀 멀리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뭐 최대 효과를 중학교 때 누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설명회들 다녀보시면, 고등학교 내시는 뭐 택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외대보고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러니까 상황을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야 이제 해결책이 보이겠죠?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좀 지도해 보겠다, 이런 게 좀 쓰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모인 집단이냐면,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꾸준하게 영어에 노출된 학생들도 있어요. 뭐, 영어 책을 읽는다든지, 뭐, 학습지를 푼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원 다니면서 뭐, 디베이트까지 뭐 해본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영어를 좀 언어로 받아들인 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 나오는 게 왜? 라는 질문이 많거든요. 너무 좋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많아지면 지식이 보유된다. 요거 기억하실 수 있나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지식이 보유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기량도 줄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15%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가 좀 좋은 건 뭐냐면 나누어서 분배해서 하는 습관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 우리가 또 외대부만 요새 명칭이 또 의대부고 아니겠습니까? 다 이과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성실히 암기만 했던 학생들, 혹은 뭐 내신 때만 학원을 찾았던 학생들, 혹은 혼자 하던 학생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중학교 때 쉬던 학생들. 얘네가 이제 취약 대상이거든요. 얘네는 이해가 고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PT, 헬스장 가서 PT 받아보려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PT 선생님들이 다 해부학적 용어를 써요. 막 뭐 견갑골을 열어라. 뭘 자꾸 닫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나는 그냥 근육만 키우고 싶은데 자꾸 뭘 열고 닫으라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근데 PT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래야 혼자서 운동할 수 있다. 영어도 비슷해요. 분사구문을 맞추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선생님 사이에 그 용어.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암기로 웬만하면 해결했던. 얘네가 정말 취약 대상입니다. 본문 암기만 했던 학생들. 취약 대상. 얘네들은 보유가 되는 게 거의 없겠죠? 거의 뭐, 모래알처럼, 흩어졌다가 사라지는 지식들. 근데 얘네들한테 암기가 편해요. 왜냐면, 아웃풋, 산출이 되게 좋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실력 차이가. 이게 갭이 엄청 크거든요. 요번에, 물론 이게 좀 녹화되고 있어서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요번에 고3, 외대부 고3, 실적이 안 좋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학교에서도, 너무 깊은 얘기는 좀 안 하겠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상위권 서울대만 실적이 괜찮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그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슬픈 현실이에요. 딱 상위권만, 빛 좋은 계사였고요. 딱 상위권만 빛나고, 나머지 학생은 다 그냥 뜬구름 잡기.
실력 차이가 엄청 벌어져 있는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다 A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학습했냐면 다 글자 암기입니다. 글자 암기. 사전에 알려준 지식 내에서만 시험에 나왔다 이거죠. 어휘도 마찬가지고 어휘도 어렵지도 않았고 제가 지금 독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학교 때 독해는 다 교과서 보시면 다 기행문,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다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싹 오면 엄청난 실력 차이로 같은 학교 딱 들어와서 1학기 중간고사 딱 치고 나서 우리 애가 영어 못할 줄 몰랐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외대국어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문법은 별표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수능 유형으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 문법 이렇게 밑줄 5개 거놓고 어색한 거 골라라. 근데 애들이 이거 상수로 틀립니다. 그 왜 틀리냐면 지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고요. 선생님 두 분이 프린트를 나눠줄 때가 있어요. 요거 나오면,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법 지식도 없는데, 그걸 또 영어로, 그러니까 수업을 영어로 한다는 게 아니라 용어를 영어로 배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어로 문제를 내는데, 지식도 없는데 그걸 용어를 영어로 문제를 나오니까 애들이 다 헤매는. 문법은 우리 학교에서는 등급을 막 크게 나누는 정도는 아니면 본문 암기하면 어느 정도 해결하고 프린트가 나오지 않으면 본문 암기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 암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 왜냐하면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별표 3개였고요. 어휘는 별표 5개 중에서 한 200개 정도 치시면 됩니다. 어휘집이 선정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번에 고3 외대부고 고3 걔네가 처음으로 어휘집을 선정한 기수거든요. 그 14, 15 때부터 애들이 영어 실력이 확 떨어지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어휘집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 어휘집에서 애들이 쏠쏠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휘랑 달라요. 그러니까 어휘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어휘는 평이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우리가 상상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이제 알려주지 않은 동의어들이 아주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지 않은 동의어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냥 수능 어휘집 암기하시면 돼요. 수능 어휘집. 수능 어휘집 수준밖에 안 나와요. 무슨 외대국어라고 해서 무슨 뭐 하버드 영어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독해. 독해도 별표 5개 중에서 200개입니다. 독해는 정말 비문학처럼 나와요. 제가 창교인데, 창교가 침대로 갔다. 이게 지문이에요. 그럼 선지에서는 애들이 딱 찍을 만한 아주 달콤한 선지들만 나와요. 창교가 피곤했다. 졸렸다. 이런 식으로.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애들은 자꾸 물어봐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독해에서도 여기 선지도 어려운데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문법 어휘 독해 중에서 아이들이 뭘 제일 잘하고 뭘 제일 못할까 이걸 궁금해 보세요. 한번. 애들이 독해를 제일 잘합니다. 놀랍게도 언어력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넘버1이에요. 근데 독해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이 두 개가 없으니까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해 실력은 훌륭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단기간에 애들을 2~3배 실력을 띄워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애들이 혼자서 해석을 못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우리들은 중학교 때 성공한 방식으로 무작정 암기만 하겠죠. 공부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나서 영어 내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도는 여기 조그맣게 써있긴 했는데 이 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 깊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3월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여기 보셔야 될 것은 2학년 진도인데요. 2학년 진도 보실지 모르겠어요. 2학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안적인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번 년 거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보려고.
근데 2학년 되면 갑자기 단어 암기가 100개에서 1000개로 늘어요. 근데 그 1000개는 아까 그 어휘집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어휘집으로 아예 바뀌는데 1000개를 어떻게 외우냐? 어휘 보유량이 1학년 때 어느 정도 차면 1000개를 줘도 1000개 중에서 8, 900개는 아는 단어고 나머지 100개에서 150개를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도 영어 계속 이상하게 꾸역꾸역 하면서 못했다. 그러면 얘네한테는 또 1000개 중에 900개, 800개가 또 모르는 단어니까 2학년 때 그냥 포기하게 된다. 1학년 때 목표는 영어를 좀 곧잘하는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확장을 해서 다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다시 영어 말고 부족한 과목을 채울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것의 기반은 문법과 어휘겠죠? 영어가 힘든 학생들은 특강만 들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골프 초보인데 레슨 10번 받고 필드 가서 싱글 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심보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이랑 달라요. 고등학교 우리 외대부고는 영어를 정말 원론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무슨 뭐 유형 쫓아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따라서 따라가고 뭐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거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거 중학교 때 찍어주기식 해서 시험 잘 봤다면 고등학교 때는 찍어주기식 없어요. 대원외고, 한영외고, 하나고, 뭐 우리 학교, 세화고 이거 다 찍어준다고 나옵니까? 그게 똑같이 안 나와요. 대신 혼자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언외적 뜻 알려주고 동의어 제공하고 문법 알려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 국제, 인문, 자연 통합 산출을 작년에 했다. 1학년 때.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국제다. 그럼 보통 이제 영어를 거의 놀이식으로 배웠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뭐 해리포터가 마법사인지 몰랐다가 마법사가 됐다. 뭐 이렇게 줄거리는 쓱쓱 다 차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대명사 딱 하나 콕 집어서 물어보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계열, 놀이 문화 영어를 했던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참 고치기 힘듭니다. 두 번째, 인문. 얘네들은 성실만 하다. 물론 일반하지만. 그 다음에 자연. 아주 게으르다. 그 다음에 작년 교재를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바뀔 수 있고 선생님이 같아도 자료는 바뀌어요. 그럼 작년 어휘집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그 어휘집 사서 외웠을 때도 얘네들은 단어 뜻만 외울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단어 뜻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선지나 뭐 동의어로 등장할 수 있는 어휘를 팽창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능 어휘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학교는 문제가 뭐 중학교 때 보던 건 완전 다릅니다. 한 페이지가 다 지문이고 문제 하나 나와요.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겨울방학 때 특강을 하면 교재에 그러니까 풀어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들은 내가 모아서 풀린다. 아까 목표 말씀드렸듯이 영어 곧잘하는 15%에서 20% 정도 학생들은 확장시켜서 그걸 가지고 고3까지 간다. 나머지 학생들은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얘네들은 일단 성실도가 중요합니다. 어휘는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프랑스어 어휘집 주고 외워라 그러면 못 외우죠? 똑같아요. 애들한테는 그냥 암기해라 그러면 안 되고 노출과 반복을 목표로 하되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문이 꼭 있어야 돼요. 예문. 학원에서는 단어 150개 주는데 단어 뜻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단어 뜻을 기억을 못해요. 예시가 두 가지 나오죠. 증가하다랑 능가하다. 주어가 증가하다랑 주어가 목적어를 능가하다를 똑같이 외워요. 그리고 도는 이의어들이 있어요. 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밭을 갈다랑 일을 갈다는 달라요. 근데 그거를 갖다 똑같이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워도 문장 안에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워들리 와이즈 시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어휘집 이름인데, 저 어휘집은 1학년 때까지는 영영으로 된 어휘집을 외운다 이거예요. 영영. 시리즈가 많아요. 보통 5 정도 외우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리 줘도 시험 못 봐요. 왜냐면 시험 보면 용례 나와요. 용례. 용례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 용례를 학교 시험 봐요, 용례. 응? 영어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거. 그 다음에 빈칸 넣기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수능 어휘집을 외우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그리고 반드시 파생어를 봐라. 반드시 파생어를 봐라. 여기 와서 이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어 주고, 예문 주고, 파생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거를, 이렇게 공부해서 와라.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같이 볼 수 있는데, most가 애들이 다 아는 단어거든요. 근데 단독으로 쓰이는 건 많이 못 봐요. 그러니까 질문 나오겠죠. 그럼 이제 most가 대명사 뜻도 있어. 그럼 빈칸이 이제 동사 자리겠네. 그럼 동사인데 그냥 동사가 아니야. 밑줄 뒤에 to가 있어. 전치사. 그러니까 이제 자동사를 써야 돼. 중학교 때는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안 시켜요. 고등학교 때는 자동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동태가 안 되니까. 수능에는 자동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게 그 문법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to랑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라. 이게 단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단서, 이 customs, 애들이 대부분 이것도 옷인 줄 알아요. 코스튬 파티 때문에. customs는 관습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꺼이 사회의 관습에 따른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럼 그 단서를 갖고 찍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걸 잘 못해요. 어른들한테는 쉬운데 애들은 되게 힘들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외워왔어. 그러면 이제 테스트 보는 거죠. 빈칸 넣기로. 그 다음에 독해 교재 안에는 어휘를 또 풀 수 있는 여기 또 하나 또 있어요. 세트가.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대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문을 가지고 이런 단서를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례. 우리 용례 잠깐 나왔잖아요. 저 weather이라는 게 날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olerant라는 뜻은 여러분 보기 쉽게 이제 잘 견디는 내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알아요. 날씨가 견딘다. 이상한 표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애들은 이거를 맞는 문장이라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이런 날씨를 잘 견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나는이란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문장에 이렇게 쓰면 단어 지가 아는 거 조합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내. 모르는 부분을 지가 채워 넣는다, 이거. 이게 다 그래요. 영어를 잘할수록 줄어들어요, 그게. 확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단어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 어원 같고, 혹은 그것에 유사한 것 같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고2 단어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음에 또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휘는 제가 정말 집요할 정도로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등급을 좌우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애들은 그냥 상수로 틀린다. 특히 이과 학생들은 그냥 틀리는 거고, 대치동에는 2 종류의 문법 수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내신 스타일로 총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문법 지식이 정말 없는 학생들. 걔네들은 투부정사부터 다시 또 배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중학교 내신 우리 문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보시면 똑같아요. 뭘 자꾸 만들고 합치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중학교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으로 바꾸는 겁니다. 분사 구문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그 만든 걸 해석을 못해요. 그거 하는 거고요. 독해는 중학교 때까지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소나무가 키가 몇 센치다. 그럼 몇 센치 갖고 이제 토시 조금 바꿔서 냈다면, 이 고등학교 때 외대복은 그게 안 나와요. 외고였잖아요. 그러니까 통찰을 물어봐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자가 이 지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는 기본이에요, 주제.
그런 거 말고 이 저자가 쓰는 자기가 자기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좀 독해 지문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수필 같은 경우가 소재가 뭐 과학 철학 뭐 이런 거 나오고 1600년도 1700년도 이런 지문이에요. 해석본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거기서 문법 나오면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시도에 우리 학교에서 여기 이제 문학이거든요. 전국에서 문학하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나갈 게 아닌데 문학하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고, 문제는 다 영어예요. 선지도 다 영어고, 대신 수능 유형 내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추론하세요, 내용일치, 뭐 주제, 이런 거 다 똑같이 나와요. 순서 배열 다 똑같이 나오고, 문장사 다 똑같이 나와요. 대신 통찰을 묻는 문제를 되게 어려워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독해. 터픽은 무엇인가? 이 터픽 애들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학생들 여기 있다면 겨울왕국 봤니? 그럼 겨울왕국 엘사가 뭐 했고 안나가 뭐 했고 다 알아요. 그럼 주제가 뭐야?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거 하는 겁니다. 터픽이란 무엇이고 터픽 센텐스라는 건 무엇이고 뭐 이런 거 등등등. 대용어라는 것도 이게 서술형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대용어가 여기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게 오바마인데 오바마를 다음 문장에서 영어는 반복하는 거 싫어하니까 다음 문장에서 American politician이라고 얘기 나오면 애들 입장에서 주인공이 2명 되는 거예요. 대용어 같은 거 이제 다 원론적으로 영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structure이랑 여기 보시면 몇 번이죠? 이게 6번, 7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해요, 이거.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풀어보실 수 있게 뭐 간단한 거 하는 거예요. 터픽이 이제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테이블부터 meal까지 이렇게 쭉 명사들이 있는데 저 중에서 가장 상위 개념이 뭘까? 그럼 우리는 식당이라는 요거를 알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빈칸 추론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에 빈칸 뚫어놓고 하위 개념들을 일반화시켜서 상위 개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araphrasing 해보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paraphrasing은 말바꿈인데 똑같은 문장을 정보 누락시키지 않고 말을 똑같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근데 이거는 이제 빈칸 추론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빈칸 추론도 이제 양괄식이라고 해서 뭐 돼 있거든요. 뭐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신은 내 기본 실력이랑 성실도가 좌우합니다. 실력만 좋으면 국제가 1등 했겠죠. 근데 10반 중에서 국제가 상위권이 아니에요. 성실도만 있다면 인문학생들이 1등 했겠죠. 이게 둘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신 때 공부를 이제 중학교 때 식으로 하지 말라 자꾸 땡겨서 성실도는 안착시킬 수 있는데 요거는 챙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겨울방학 때 기본 실력, 문법이 부족한 학생들은 문법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교집합은 어휘입니다. 어휘. 독해를 아무리 잘해도 해석을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 어휘 중에서도 어휘집, 그럼 수능 어휘집 이러면 돼요, 그냥.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시각으로 글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신 때는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우려고 해요. 그럼 굉장히 큰 손해가 나오는 게 학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안 나와요. 이게 영어가 뭐 국어 선생님도 이따 말씀하시겠지만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동요를 써줘요. 그럼 애들이 막 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모르는 단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 말한 것이랑 똑같이 말하는 그 손지가 없어요. 그리고 밤마다 말도 다 달라요. 이제 자기가 자립해서 혼자 글을 많이 보는, 그러니까 글을 정확히 보는 시각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험이에요.
중학교 때 토플도 풀어보고 탭스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뭐 모의고사 풀어보고 다양하게 혼자서 풀어봐서 혼자 능력치로 맞추는 것을 체득한 학생들은 자기 시각대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편향이나 뭐 편견이 있으면 그것만 고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실하기만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 말 그대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구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거. A는 빨간색이고 B는 붉은색이라고 한다면 그냥 빨간색, 붉은색으로만 외워요. 근데 선지에서는 A랑 B랑 같다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독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 암기하고 한 120개에서 150개. 그 다음에 그거 시험 보고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법은 중학교 때 시각을 고등학교 때로 바꾸는 거. 어휘는 똑같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 뭐 프린트 나오건 뭐 하건 간에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수업이고 시대인재랑 대치메카 뭐 이름은 다를 수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끊을까요 이제? 질문은 어떻게? 받아도 돼요? 질문 있으신 분? 가장 좋은 건 두 개의 수업을 동시에 듣는 게 효과가 아니면 하나도 어떤 거에 한 부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독해 수업을 듣는 독해는 구문이랑 독해랑 어휘를 가져갈 수 있고 문법은 문법이랑 어휘랑 구문을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독해가 좀 아까 문법 수업은 독해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보는 거예요. 문장 단위로. 독해는 좀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를 잘하는데도 두 개 다 들어. 근데 영어가 힘든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만 들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도 더 많으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자기가 그냥 문법은 어느 정도 하는데 내가 그냥 통으로 한번 크게 보고 싶다 그럼 독해가 더 나아요. 나는 문법도 흔들리고 독해도 흔들린다 이러면 이제 둘 다 듣는 게 좋고 어휘는 두 배로 외우진 않아요. 두 개 들었다면 이쪽에서 외운 거 다시 암기하는 건데 문제는 다르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걸 말씀 안 드렸는데 영어는 수학을 비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 대비 산출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도 좀 이렇게 조금 불성실한 학생, 그러니까 좀 숙제는 하는데 조금 불성실한 학생, 1학기 중간 기말 80점, 2학기 중간 80점, 기말 100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가 점수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입력 대비 산출이 좋은 과목이에요. 수학은 계속 똑같아요. 근데 걔가 수학한 양을 보면 거의 피타고라스가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다, 영어는. 그래서 좀 빨리 하는 것이 좀 낫긴 하죠. 또 질문 있으신 분? 학교에 대한 질문 없나요? 제가 1시간만 더 주어지면 학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찍어서 못 찍은 얘기 하다 올해 입시 근데 지금 이거 안 돼요. 하여튼 학교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조금 상위층 한 20명, 30명은 아주 성과가 좋고 나머지 학생들은 너무 갭 차이가 걔네가 어땠냐면 1등급이 98, 2등급이 80, 88 이랬어요. 1, 2등급 차이가 너무 컸어요, 걔네가. 근데 그러니까 지금 18 말고 17기. 얘네들은 1부터 4까지가 촘촘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기대가 많아요, 17기한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갭이 커서 학교에서도 수준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수준, 전 과목 수준을 다 낮췄으니까 애들이 다 수준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년부터 내년 이렇게 넘어갈 때는 학교에서 그냥 원래 수준으로 가기로 했어요. 네? 올해 수능
아니, 뭐 학교에서도 문제는 아니고, 이제 애들은 당연히 못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걔네한테 맞게끔 다운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간고사 범위가 시 2편, 영어로. 그러면 한 30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갖고 2달 내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애들이 영어 실력이 이제 많이 늘지 못했다. 이런 거고요. 다른 거하고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한테 실시간으로 학교에서 뭐 하는지 피드백 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뭐, 제가 또 상황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슬프죠. 근데 확실한 거는 17부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훌륭한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다 하더라도.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데이터가 되고 있는 네. 네. 그럼 뭐 못다한 얘기 나중에 하는 걸로. 좀 저한테 전화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